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호남, 그중에서도 전북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죠.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의 이용호 의원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을 거쳐서 이제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이제 작년 12월 초에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하셨는데요. 호남 지역구 의원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이제 의원이신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입당 제의가 왔을 때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입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저의 이제 정치적 상황은 원래는 제가 이제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민주당을 가겠다라고 사실은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복당을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워낙 훌륭한 정당이고 제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당이 안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이제 폐쇄주의 그 벽을 넘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선은 다가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선을 무소속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네.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냐 헌법기관으로서 고민하다 결국은 이제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는 적어도 국민들이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호남은 좀 다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전북 지역 방문에도 이제 동행을 하신 거죠? 동행은 하지 않고요. 네. 저도 오늘 호남을 전주를 방문을 했는데 새만금 특별위원회 토론회가 있어서 네. 거기 잠깐 참석을 했고 저도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금방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설 연휴에 맞춰서 호남 지역민들에게 이제 200만 통의 손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전북 지역 민심은 현재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예전 같으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호남하고 연고가 좀 적고 네. 지난 경선에서 호남 후보,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하고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연대가 좀 떨어졌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통합적이고 비이념적이고 뭐 이런 측면에서 크게 거부감이 좀 적은 편이고요. 또 이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호남이 민주당을 선택을 해서 28개 지역구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저만 무소속을 선택해 줬는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밀어주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에 맞느냐라고 하는 여론도 좀 있어서 이번에 대선에서는 좀 국민의힘도 좀 밀어주자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랬군요. 윤 후보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회동한 이후에 다시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출당시켜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원팀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이 조금 화가 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홍준표 의원님은 대선 후보도 하셨고 또 당대표, 원내대표, 도지사,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말 원로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50% 이렇게 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 당내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우리 원로라면 사실은 어떤 조건, 물론 조건을 대세운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존재로 해서 선대위에 참여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명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분으로서도 좀 섭섭한 것이 후보하고 두 분이 얘기한 것이 밖으로 새나와서 이렇게 좀 번진 것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홍준표 의원이 결국은 우리 하나로
원팀으로 머지않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제 녹취록이 또 일부가 또 추가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도 구술했다. 또 청와대 연빈관을 옮길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요.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 관련 그 무속인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주 전입니까? MBC 방송 공영방송에서 그걸 뭐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봤고 많은 국민들이 봤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쭉 전후 맥락을 보면 이게 공적인 대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적인 대화에 가깝다. 사실 임금님도 안 볼 때는 뭐 욕할 수도 있는 법인데 이 사적인 대화에 가까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게 옳은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적인 대화지만 네. 그러나 이게 좀 선이 있는 것인데 이걸 좀 넘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저는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당에서 자꾸 제기를 하는 뭐 미신, 뭐 무속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좀 사과를 좀 했고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당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사적 대화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면 조금 정리해서 좀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남은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야권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여부를 놓고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데 이게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일화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많이 원하는데 단일화가 안 돼서 혹시라도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우려가 또 한켠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어도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그 다음에 국정 운영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선거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몇 퍼센트 앞섰다고 해서 안심하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요. 이기고 있어도 한 표라도 더 이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단일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현재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국정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역도 마찬가지고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통 크게 다른 후보를 포용성을 갖고 단일화를 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말 단일화를 안 해서도 그냥 100% 이길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가면 조금 단일화에 대한 그 필요성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그 미세하게 자꾸 박빙으로 가는 상황이면 단일화 여론이 많아질 거예요. 그 가부간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설 연휴 정도의 여론이 아닐까. 설 민심에 달렸다.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연히 하는 게 맞고 저는 그거 아니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과거에 국민의당은 전북에서 아주 큰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네. 지금도 안철수 영향 유효할까요? 당시의 안철수 후보와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상황이 달라요.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거의 50석 가까운 정당이 안 후보를 밀고 있었고 그게 50석 가까운 의석수가 대부분 호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 상황이어서 그 정도 나왔던 건데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 들어갈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1등했었어요. 네.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과정 거치면서 3위로 밀려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이제 양극단의 정치, 양당의 독점적인 정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호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중도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네네. 이번에는 이제 의정 활동 관련 내용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이제 소속이신데 올해 1분기 PCR 검사 비용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검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걸 지적을 하신 거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우선 고민이 되는 것이 지금 그 하루에 그 검사 수용 능력이 한 75만 명 정도고 지금 한 7,500명 정도가 안팎 정도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설 연휴를 전후해서 뭐 10,000명, 20,000명이 나올 수도 네. 있다 이런 뭐 예측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료진들도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돼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 또 비용도 사실은 올해 1분기 1, 2, 3월 정도는 보면 한 1조 한 7천억 정도가 아마 비용으로 검사 비용으로 들어갈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무차별적으로 아무나마 받게 하고 이게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떤 회사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 전체 가서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또 의료진의 피로도 또 우선순위에서 옳은가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학적으로 꼭 검사가 필요한 분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네, 네. 네, 질문을 좀 두 개로 나눠서 드릴까 하는데요. 이달 초에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필수 장비 지원 확대를 주장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관들의 순직이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는 우리 안타까운 뉴스 아닙니까? 소방관들은 심지어 이제 출근할 때 잘 갔다 올게,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뭐 개인 사물함의 안쪽에다가는 유서를 써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 네. 아픈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순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관들한테 당연히 지급돼야 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장비가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화상 카메라나 또 그 통신 장비, 뭐 무전기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급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의정활동 목표 그리고 계획하신 거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설 전에 또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뭐 거대 담론들 뭐 이렇게 정의사회 구현 무슨 뭐 검찰 개혁 큰 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안전의 문제, 민생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한 입법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기했던 소방 장비 필수 네.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의료 PCR 검사를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고민들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그걸 입법으로 좀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하고요. 올해 뭐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또 지나고 나면 지방 선거가 있는데 정치 큰 이벤트가요.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 국민의힘이 왔으니까 잘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시 마음 편하게 가족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참은 지가 2년 가까이 됐는데 힘들지만 그러나 늘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의를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은 마음은 좀 가깝게 하되 좀 같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여튼 설 연휴 잘 지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목표를 이제 대선 준비에 초점을 맞추셨고 또 코로나 시국에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둔 호남의 민심 그리고 대선 관련 당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